이제 브랜드가 이제 작은 브랜드가 우후죽순 많이 생겼을 때 그 이제 생산 공장이 큰 공장이 있으면 좀 소규모 작업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잘 진화가 된 게 좀 서울인 것 같고 부산은 그게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대안이 어떤 게 있었는지. 결국에는 이 다운을 좀 전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분을 찾아갔어야 됐죠. 사실은 공장끼리, 그러니까 잘하는 공장, 기존에 잘하는 공장의 소개를 또 받거나, 그럼 약간 잘하는 공장은 잘하는 공장끼리 알아보니까 그런 데를 간다거나, 더 좋은 방법은 큰 브랜드들 있잖아요. 큰 브랜드들에서 이미 생산을 하고 있는 공장 같은 경우를 우리가 같이 들어가면은 좋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경험해본 바로는 아무리 잘하는 공장이라고 해도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헤리티지 아이템들을 100% 구현하기에는 아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뭐 공정의 차이도 있고 뭐 기계의 차이도 있겠지만 일단 한국 공장의 큰 특징이 그 세팅이 바꾸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한국은 좀 더 효율적인 작업에 몰두를 하지 우리처럼 좀 비효율적인 작업을 의뢰하는 거에 있어서 좀 대단히 보수적인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려면 할 거예요 다. 근데 이제 그 우리 같이 이게 그러니까 비교적 적은 수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교적 적은 수량을 물렸을 때 별로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사실 그때 얘기 안 됐으면은 뭐 우리가 이 다큐를 다른 아이템으로 메인으로 해서 찍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이 다운을 좀 전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분을 찾아갔어야 되죠. 이제 좀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냥 옷 보자마자 아세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맥이 탁 풀려요. 그럴 때만. 뭐 물론 좋지만 기분 좋지만 이런 거를 제가 언제 느꼈냐면 자켓을 처음 생산할 때, 이런 류의 자켓을 처음 생산할 때 느꼈는데, 이거를 직기 공장에서 백날 자기가 명장 출신이다 뭐 이런 분들한테 가져가도 옷 엉망이거든요. 자켓 전문으로 하는데 가면 돼요. 라인 시스템 탁 갖춰져 있는데 가면 됩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디테일을 설정을 하고 어떤 부자재를 꼭 써야 되고 어떤 프로포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이제 논의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냐 안 되냐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물론 그 상황에서도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오려면 샘플을 너무 많이 봐야 돼요. 근데 일본이 무조건 다 잘하는 건 아니고 일본에서 또 특화된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생산하는 다운파카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이 특화됐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니까, 저희가 오카야마도 같이 다녀왔었으니까 데님 관련된 아이템은 일본에서 꼭 만들고 싶다, 네,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버거스 플러스라는 브랜드랑 협업을 해서 만들었었죠. 근데 그때는 사실 별주에 가까운 개념이라 저희가 디자인을 새로 하기는 했지만 별주에 가까운 형태였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빅존이 엄청 크게 있는 걸 보고 저희 그 옛날 잡지에도
빅존의 로고가 맨 뒷면에 쫙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오랫동안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 가업 문화라고도 하는데 뭔가 하나 오리지널리티를 찾아서 그거를 발생시키고 자기만의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유지를 대대손손하는 것 같아요. 코지마에서 우리 제일 인상 깊었던 브랜드 있잖아요. 앤디 앤 캐롤, 그 이제 부부셨나요? 그분들이 그냥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그런 기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자기들만의 데님 제품들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용기가 더 있다면 그런 생산 시스템을 좀 갖고 오고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반츠 안에서 자사 제품을 직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기는 해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정착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제 저희가 뭐 영국 원단도 쓰고 있고 일본 원단도 쓰고 있는데, 기존에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거래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일본을 오사카를 갈 기회가 생겨서, 일본에는 오사카가 원단이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원단 회사들의 본사가 다 오사카에 있기 때문에 오사카에 이제 갈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가서 겸사겸사 직접 거래를 이제 하게 됐죠. 솔직히 말하면 그냥 받으면 돼요. 솔직히 받으면 되는데, 아무래도 시즌제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는 이런 새로운 원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해봤습니다, 뭐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직접 설명을 들을 수는 있죠. 저희가 처음에 이제 반셋이라는 회사를 갔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미처 미리 연락을 드리지 못했는데 갑자기 써넬이라는 회사를 놓쳤다가 반셋에서 이제 또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회사였죠. 써넬을 또 갔다가 세 번째에는 그 오하라야센이라는 회사도 갔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한국인 직원분이 계시는 시바야를 갔었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면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코튼 위주로 스와치를 좀 보러 갔었고요. 그 각 회사별로 좀 더 특화된 원단들이 또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원단사별로 찾아가는 또 재미이기도 하고, 국내의 그 면직물들도, 그러니까 시장에 나오는 면직물들도 수준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 전에는 그냥 스와치만 봐도 너무 차이가 나서 사실상 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수준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취사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상상을 했을 때 부산이 아니라 오사카에서 제작을 했다고 하면 정말 더 재밌는 제품들이나 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겠네요. 진짜. 왜냐면 현지 가격은 그렇게 안 비싸요. 그 운송비가 지금 이 패딩에 들어가는 소재들을 다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합을 하면 되는 거고, 이 안에서도 마음에 안 들면은 또 새로 스와치를 이제 수배를 해서 하면 되니까. 이제 코튼이 62, 나일론이 38 뭐 이렇게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코튼 나일론 CN이라는 거고, 그거는 이제 이때는 요런 혼용을 썼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원단으로 커스텀을 하면 되니까. 일단은 코튼 나일론이랑 아예 100% 나일론이랑 질감이 또 다른 맛이 있거든. 완전 100% 나일론보다는 그래도 이 옛날 느낌을 조금 더 살리면 좋을 것 같아서. 안감에서는 확실히 요즘 만드는 원단이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그래서 겉감이랑 안감도 어느 정도 배색 매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원단이 사실 이렇게 봐가지고는 뭐 이렇게 아무리 넓게 있다고 해도 이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얘를 이걸로 상상을 해도 100% 그 상상과 안 맞아 떨어져. 그게 어려운 점이야. 뭐 소재를 선택하는 것도 이제 큰 일이고, 뭐 스냅이나 스트링 이런 것들도 어떤 거를 정확하게 구사를 할 건가,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끈도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운동화 끈으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퀄리티를 하나하나 다 설정해 줘야 돼요. 두꺼워.
너무 두꺼워서. 요것도 나쁜 퀄리티는 아닌데 요거보다 조금 더 탄탄한 느낌 줄 수 있는 끈이 있으면 좀 찾아서 바꾸려고. 끈도 종류가 진짜 많아요. 뭐 이게 속심끈, 뭐 헤링본 끈. 근데 헤링본 끈이라고 다 같은 헤링본 끈은 아니거든요. 그 헤링본 끈도 얼마나 좋은 면사를 썼는가, 수입지로 하는가, 끈도 수입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끝 처리하는 것도 뭐 플라스틱으로 할 건가, 아니면 쇠로 할 건가, 쇠로 하면 무슨 쇠로 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50년대를 표방을 해야 돼서 이 지금 지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름대로 컬러 매칭은 해주셨지만 요거는 이제 80년대 제품을 보고 매칭을 해주셨거든. 근데 이것도 이제 옛날 50년대 사양으로 바꿀 겁니다. 금속 지퍼로. 뭐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할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여기 안에 주머니 감도 지금 안 돼 있어. 조금 더 좋은 퀄리티를 찾으면은 그때 이제 그 PP 볼 때 마지막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끈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내가 그런 오프화이트의 헤링본 끈을 쓰고 싶었거든. 근데 그거를 적용을 하니까 약간 그 뉴발란스 카메라맨 그 느낌이 좀 많이 나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그 느낌이 좀 세련되게 나면은 도전을 했을 텐데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오리지널리티를 추구하는 게 더 예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부자재에서도 빈티지 느낌을 많이 내려고 했던 게 이런 컬러를 많이 썼습니다. 앤틱골드를 전반에 다 매치했어. 여기 아일렛도 앤틱골드 컬러를 쓰고, 그리고 여기 지퍼에도 다 앤틱 컬러 2way 지퍼를 적용을 한 겁니다. 이게 오리지널에서도 주머니를 핸드워머라고 부르더라고. 손을 이렇게 넣었을 때 따뜻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쓴 거야. 이게 오리지널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오리지널이 이제 이렇게 빨간색을 넣어놨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빨간색에 딱 꽂혀가지고 이 안에 배색감은 무조건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사실 여기는 그냥 진짜 물건을 좀 담아두는 용도고, 이제 손을 넣고 다닌다거나 손을 따뜻하게 할 때는 여기에 이제 넣으라고. 이 리브도 사실 이렇게 같은 컬러로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게 몸판 색이랑 맞추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야. 만약에 우리가 뭐 특별한 색을 했는데 그러면 리브도 또 똑같이 짜야 되는 거니까. 길이감도 이제 좀 최대한 비슷하려고 했고, 일단은 이 텐션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컬러감도 예쁘게 나오고, 이 내부는 오리지널과 마찬가지로 립스탑 소재를 적용을 했습니다. 요게 샌드 퀼팅이라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다운 자켓의 경우에는 안쪽에 이렇게 많이 씹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안감을 대서 그걸 좀 가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안에서도 그냥 다 예쁘게 처리가 된 거지. 그래서 이거를 샌드 퀼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오리지널의 그 영역을 좀 최대한 구현을 한 겁니다. 원단이 얇은 원단감을 쓸수록 패딩이 빵빵해 보여. 근데 우리는 이 CN을 썼잖아. 좀 빈티지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탄탄한 원단을 썼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뭔가 필 파워가 확 느껴지진 않아. 근데 우리가 필 파워가 약한 게 아니고 이 원단 특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 또 빈티지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살짝 포기를 하고 제작을 한 거지. 그리고 사실 부자재 선정도 일도 아니에요. 사실 그것도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자켓 같은 거 입었을 때 팔 돌려보면 바로 알거든요. 이게 편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만든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겉감이 두껍거든요. 탄탄한 원단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턴에서 조금 더 자유도를 주지 않으면은 옷이 뭐 팔 들었을 때 막 몸판 딸려 올라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켓도 되게 그 탄탄한 코튼을 쓰면 패턴에서 굉장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왜냐하면 팔 들었을 때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잠궜는데 불편하고 막 이런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거는 단순하게 옷이 커서 움직이기 편한 거랑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아마 입으셨을 때 만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안에 레이어드를 많이 하더라도 움직이실 때 편하실 것 같습니다.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희 브랜드가 추구하는 정체성에 딱 맞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되게 재밌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딱 처음에 샘플 받았을 때 물론 입었을 때는 화가 났지만 딱 제품 받았을 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에 저희가 주황색으로 아마 샘플을 봤을 텐데 근데 그게 이제 또 드랍이 되고 이런 또
과정이 있었지만 너무 재밌었고 또 이 제품이 또 많이 흥행한다면은 진짜 역사적인 컬러인 서바이벌 레드 컬러도 한번 출시를 해볼 테니까 또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프로젝트는 진짜 언제든지 환영입니다.